오늘 소개해드릴 반상회 진행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녹번동 골목에 있는 즐거운 반딧불이라는 카페 공간인데요. 마을 카페, 놀이와 문화활동, 공간 나눔, 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골목으로 가시면 은평구청과 은평문화재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서 쭉 가시면 녹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녹번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쭉 걸어오시면은 구청과 이 녹번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런 메뉴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이렇게 벌꿀, 친환경 바디워시 이런 물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 은평구청 질반이 함께하는 이여심 사업이라고 외근직 여성을 위해서 복사 팩스 해주시는 서비스도 하시나 봐요. 질반에 숨겨져 있는 히든 공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라라라따 짠!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꾸며주셨고, 여기 이제 방송도 할 수 있게 조명 시설도 이제 갖춰져 있고요. 저쪽에는 즐거운 반딧불이 대표님이 음악을 하셨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음악 장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이렇게 있고요. 책들도 있으니까 와서 같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회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즐거운 반딧불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상의 사회를 맡은 파레 유니버스 대표 정장입니다. 인평마을예술센터소 별로국가 대표 손정희입니다. 일평문화재단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반딧불이 대표 조영권입니다. 네, 저는 사회적 협동조 포마달 손정빈입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자가르테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반딧불이는 2013년 시작해서 이제 한 8년, 이제 9년 되는 건데요. 내년이면 이제 확실히 9년이고, 좀 지나면 이제 10년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 해볼까. 근데 집에서 키우려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세 가정이 뭉쳐가지고 같이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 주로 부모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고, 역사 책도 읽고, 책 읽고, 그 위안부 안에서 데모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한강 락 페스티벌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힙합 관련해서 공연하기도 하고, 예술 문화 활동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모여서 여기서 뜨개 모임도 하고, 요가도 좀 배우고, 그리고 책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배우던 분들이 조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나가서 강사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스스로 리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가에 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뜨개 모임에 여기서 좀 가르치다가 바깥에 나가서 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임들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스타트한 거는 제로 웨이스트 코너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맨날 나가는데 내 말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맨날 쏟아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제를 갖다가 재활용 병에다가 담아가시게 하는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세탁기 들어가는 세제도 있고 주방 세제도 있는데 집에서 그냥 재활용 병을 들고 와서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병이면 3,000원 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쓰레기를 좀 만들지 말자.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재활용 비누도 있고 등등.
이런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것도 저는 생활 문화의 아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아주 옛날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견디고 참고 분명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버티던 생활의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생활을 유의미하게 살아가는지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담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 e스포츠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스포츠 직업 활동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짧게 일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리고 뭐고 간에 짧게 일하는데 은퇴 시기가 일찍 오고 그 이후에 다양한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여유 있어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을 예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활동을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해왔던 것이었고 조금 더 그런 일들을 나가려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이제 생활 문화로서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퍼포먼스, 예술, 문화, 공연, 밴드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 삶 전체가 다 그런 생활 문화 영역이 된 것 같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량. 네, 사주. 저는 그건 터부시하던 어떤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재발견해가지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서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들의 생활 문화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 생활 문화 영역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들의 삶에 가치 부여하고 의미 있게 하고 특별히 은퇴자들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포마다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출신 청년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계속 받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냥 팀으로 계속 활동을 지역에서 해왔는데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 그런 고민이 생겨서 생각한 게 저희가 협동조합을 한번 창업을 해보자. 그때 여기 옆에 계신 자바르테 이은진 이사님처럼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테 통해서 처음 문화예술 교육을 접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테처럼 뭔가 같이 문화예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2016년에 그 협동조합 창업을 했고요.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댄스 교육, 그리고 밴드 교육, 합창단, 그리고 우쿨렐레, 기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출신 청년들 대상으로 목공 관련해서 이렇게 그 멘토링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목공도 하세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전에 대표님이셨던 그 김선혁 이사님이 목공을 아이들이랑 같이 배워서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링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럼 포마다도 지금 공간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네. 저희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랑 옆에는 그 지역아동센터 출신 청년들이 목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 지금 목공 교육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고 있어요. 포마달. 돈 잘 버네요? 경비님이 생각하는 사회 문화란 어떤 걸까? 친구들끼리 같이 음악을 한다던가, 뭔가 모임을 한다던가, 뭐 배우고 싶어서 공방이나 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나 혼자 뭔가 개인적인 힘든 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풀려고 뭔가 음악을 한다든지, 다른 문화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생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으면 여기에 여성분들이 오세요. 이제 경험이 많으신 주부분들이 한 1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주부분들 10분만 있으면 다 조직 만들고 협의 걷고 계획 짜고
모임 만들고 회식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만드시고 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분들의 어떤 능력이랄까 어떤 생산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특별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그렇게 생활을 은퇴 시까지 그런 소소한 삶이라도 공식적인 영역에서 명함 내밀 때 전 이런 사람입니다. 즉 이걸로 먹고 삽니다라는 거 아니면 취미가 뭔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술 마시고 헛떡 치는 것 이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생활문화 영역에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다.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은퇴를 조금 일찍 해서 너무 늙어서 힘 빠질 때 하지 말고 그 다음 삶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비 불균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도 조금 일찍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도 처음에 멤버가 10명 넘게 이렇게 되게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계속 활동해오고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 둘씩 네,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처음에 저희가 팀 활동을 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계속 해오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졸업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서 그걸 통해서 또 저희 교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녔던 지역아동센터나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 정도뿐이어서 그런 기관 연계나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조금 부족했던 게 조금 어려웠고 저희가 청소년기에는 공연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공연을 하기보다는 강진이나 이런 데 멀리까지 가서도 공연하고 뭐 저희 공연 지금 뭐 공연비를 받고 하는데 그전에는 공연비 받지 않고 그냥 공연만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지? 하는 고민 끝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장하신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딜레마는 있죠.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수익을 보려면 판로를 창출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 조금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공동체인데 좀 지쳐가는 멤버들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운영하시면서 본래 하시고자 했던 그런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이걸로 먹고 살려면 뭔가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이 저희는 다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에서 후배들이 뭔가 시작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수입을 벌 수 있게 하려고 일자리 지원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관계에 저희가 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 아이템 개발을 하고 교육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음반을 제작하거나 이런데 도움을 받으려고 네,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그 목적을 위한 그런 활동을 위해서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또 별개로 병행을 하고 계신 네네. 그런 부분들이네요. 네네. 예술의 뭐 중심지 프랑스에서도 예술인들이 이제 스스로 그것으로 업을 삼아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국가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만 이제 그게 지속되는 거 봐서 저는 이런 생활문화 차원의 영역에 국가의 어떤 관련 법규가 있는 것도 오늘 알았는데 사실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소, 공간이 불안정하면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파워들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공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다방면으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테크놀로지를 개발해가지고 커피를 조금 더 잘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력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걸로 이제 뭐 너무 부족하고 특별히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부분이라도 좀 달성하시게끔 하는 그런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어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쉐어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접었지만은 좀 바깥의 공간은 이제 여성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시던 공간이에요. 옷 판매를 하셨고 최근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옷가게는 다 문 닫았습니다. 뭐 그런 곳 가운데서도 여기서 지금 수입이 충분치 않으셨지만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옷을 판매하시면서 여기 임대료가 따로 나가지 않으니까 공간을 시행하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코너를 설치한 것도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코워크하는 다른 어떤 분들이 경제적 이익을 일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코너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쨌든 사람이 새롭게 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조직 자체가 리프레시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새로운 힘을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무슨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걸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자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꽃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화분을 팔고 뭐 이런 분들이 딴 데 렌트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나누어서 하면은 리스크가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운영위원 중에서도 재정 문제를 담당하시는 어떤 전문가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웬만하면 장사의 신이라고 할까? 팔릴 것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를 예측하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눈을 가지신 분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고 뭐 이거 미래를 바라보고 뭐 이러니까 그게 헷갈려서 이게 팔릴 물건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저희는 카페면서 멀티샵으로 운영할 때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카페 플러스 영업신고를 소매로도 신고를 한 거예요. 샴푸를 갖다 놓으면 팔릴 수 있겠냐 없겠냐 물어보면 안 팔리겠다 하면 치우고 팔리겠다 하면 집어넣고 하면 웬만하면 팔려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저희는 어려움을 이기고 있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걸 잊어버리면 돼요. 그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니까 치과 의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휩싸이는 생활 문화는 끝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 공유경제 이런 부분으로 자원을 순환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문화는 사실 의식주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의미 있는 것은 기업이어야만 하는 것에서도 좀 이렇게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다 소비활동이고 경제활동인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그게 뭐 이윤을 추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생활문화를 하면서도 그런 경제활동과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공간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쉐어할 수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공간이라도 좀 지원을 하고, 공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좀 지원, 이렇게 노는 공간들을 좀 이런,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열어주고, 그 공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운영비라도 주면 그 공간에 어쨌든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관계망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진짜 보면 항상 조금 가다가 항상 끊기잖아요. 운영이랑 프로그램 개발비로 이제 나오는 또 그런 예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써보면 그게 또 결국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한테는 돈을 못 줘. 근데 다 바깥으로만 돈을 줘야 돼. 근데 결국 우리는 남한테 그 스쳐가서 그걸 행정을 해주는 행정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남는 게 없어. 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지 사람이니까 결국은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모든 이런 문화예술들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는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인건비를 좀 크게 나나? 하도 옛날에 인건비를 안 주고 막 그게 다 막혀있어. 그래서 공간이라도 줘. 좀 나눠서 일부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뭐 프로그램 개발비라도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거여서.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프레데릭이라는 그 그림책이 계속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를 살짝 비튼 동안 그림책이잖아요. 개미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 프레데릭 햇살을 모아주는 사람들 배짱이를 개미 먹여 살려라. 뭐 삶을 좀 삶답게 만드는 이제 인간 기본 권리로서 문화권을 좀 인정하자 이런 법이 최근 몇 년 전에 생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위한 지원보다는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 아니면 어떤 매개자들을 위한 지원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예술적 삶의 어떤 문화적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필수 인력이나 직업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또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나 단체일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면은 공공의 지원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또 이제 공간이나 단체나 이제 자생적인 운영 모델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도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지원도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를 동경하지만 자기네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누리거나 충분히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얘는 진짜 배짱이처럼 누리면서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돌봄이라는 저는 이 공간을 운영하거나 뭐라 다 돌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동체를 돌보고 그들이 이 공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 돌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돌봄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까 이제 조영원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 저는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이 그런 쌍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나온 좀 결과라고 생각하고 돌봄은 그냥 여성들이 하는 것 그리고 하찮은 일들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화 돌봄조차도 아니 그냥 좀 봉사하고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되는 그 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뭐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거는 뭐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겠죠. 지영쌤도 사실 대단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만 이런 열악한 예술가들의 상황이나 문화단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근데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좀 윗단의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의견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성별도 결과론적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요. 전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활인이 아닌 사람. 그렇죠.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고 이거는 새로운 세계네? 이런 거 한번 풍덩 빠져보고 이런 것이 되게 삶의 다양성을 확장시켜주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의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빨리 은퇴를 하고 남성들이 생활문화에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생활문화가 탄탄하게 지역마다 지금 즐거운 반딧불이처럼 이런 밝은 반딧불이들이 어두운 지역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밝게 불을 밝혀주고, 꼬마달 같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힘겨운 뭐 자살을 생각하시는 청소년들이 이 불빛을 보고 와준다면 자살도 저는 줄어들 거고, 이렇게 황폐하게 이고지고의 문화만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되게 엄습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즐거운 반딧불이라는 공간, 꼬마달이라는 단체 활동, 이런 거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그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상업적인 그런 영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더 유연해지고 해서 조금 상업적인 공간도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반딧불이 같은 또 사진방인데 조금 더 개방된 사진방, 뭐 여러 가지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어울려서 또 어떤 걸 기획할 수 있으니까, 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기 위한 공간?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생활문화 공간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문화예술이나 생활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지원이 있어야지,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생활문화가 지속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생활문화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간과 필요한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뭐 전기를 만든다든지 등등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쨌든 데이터는 얻었고요. 여기서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돌아와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제약 전혀 갖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외국에 있는 협동조합과 교류하고 국제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유지하고 계신 젊은 분들 좀 응원해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그게 장소가 가진 파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배워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원정 가거나 그 동네로 몰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그런 생활권 구석구석에 다양한 공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되고, 또 그런 게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좀 드러내고 연결하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걸 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공간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새삼스럽게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프레데릭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거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책도 읽고 뭐 읽어주고 하잖아요. 다 일할 때. 그 햇살 모아주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작은 바위들이 그냥 이 동네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서 일하다가 그걸 경험하고 그 책 한 자락을 듣고 노래 한 자락을 듣고 하는 그런 작은 공간들, 작은 사람들 이 펼쳐나가는 게 우리 목표였구나.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